각성이란 개념으로 변화된 세상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황량한 설원 위 강력한 존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대의 존재가 있는 S급 던전, 죽음의 소굴이었습니다. 푸른 행성에 처음 나타난 이 던전은 수십 년간 정복되지 않았고 입구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고수들의 해골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수밍이라는 전사가 혼자 죽음의 소굴에 도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후 그는 던전의 신급 몬스터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허나 지친 그를 출구에서 맞이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한때 동료였던 자들의 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기를 드러내며 수밍을 포위했고 한 명은 그에게 저항 말고 막 얻은 신성 유물을 내놓으라 조롱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의 운명이 끝났다며 인류 영웅이라 비꼬았고 항복 시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했습니다. 힘이 들끓는 수밍은 그들의 계획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이 던전을 공략하기를 기다려 유물을 빼앗으려 했음을 깨달았다. 수밍은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배신자들 중 장탕이라는 금발 남자가 푸른 번개 검을 들고 나섰죠. 그는 옛 친구와 대치하며 신성 유물을 요구했고 과거의 우정을 내세워 그걸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탕은 비웃으며 수밍의 남은 힘을 없애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붉은 검을 든 수밍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믿고 수년간 함께 싸운 이들의 끔찍한 본성을 의심치 못했던 거죠. 배신의 쓰라림에 그는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어 올렸고 신성 유물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적색과 자색의 에너지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당당히 선수밍은 옛 동료들에게 도전하며 도역지환이 갖고 싶다면 와서 빼앗아 보라고 했죠. 하지만 그럴 실력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에 옛 동료들은 경악했고 장탕의 부하 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수밍을 죽이자 재촉했습니다. 장망은 수밍이 유물을 든 상태이니 경솔히 움직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치 중 새로운 인물이 하늘에서 수밍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왔습니다. 그가 놀라 올려다보니 분홍머리 샤오만이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수밍을 껴안고 그를 해치려는 소식에 걱정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밍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적들은 자신에게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적들이 자신을 어찌 이리 정확히 쫓았는지 의문이었다. 그가 의아해하는 찰나 장탕은 비웃듯 미소 지었고 수밍의 등에는 날카로운 고통이 스쳤습니다. 샤오만이 그를 찌르며 위치를 알렸다고 속삭였습니다. 충격받은 수밍이 그녀를 쳐다보자 단검 쥔 손에 붉은 마법진이 빛났습니다. 그는 하필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전장 너머 장탕은 승리하며 마지막 촉매가 준비됐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봉인진의 발동을 명령했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문양이 수밍 머리 위 하늘에 나타나 그를 가두었습니다. 상처에서 붉은 사슬이 터져나와 그의 몸을 휘감아 에너지를 억압했습니다. 그는 이 저주 표식이 렌 샤오만의 것이며 그녀가 오랫동안 자신을 배신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탕이 걸어와 샤오만 옆에 서더니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는 봉인진이 수밍을 위한 것이며 그의 힘을 막을 것이라며 비웃어 설명했습니다. 샤오만은 잔인하게도 장탕의 사람이었음을 덧붙였죠. 그녀는 수밍이 도구일 뿐이라 차갑게 말했다. 그의 구성 재능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서 신성 유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진 수밍은 무릎을 꿇고 분노와 고통 속에 절규했습니다. 수밍이 무력해지자 장탕은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고 유물을 빼앗으라 명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무기를 들고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가설 때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해골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수많은 해골 병사들이 몰려와 공격자들을 막아섰고 수밍을 지켜냈습니다. 수밍은 자신을 도우러 온 이를 놀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연보라 머리에 후드망토를 두른 여인이었죠. 수밍은 그녀가 네크로맨서 지 야오임을 알아보았다. 강력한 지팡이를 든 채 수밍과 적들 사이에 내려섰습니다. 악당들에게 유물을 뺏기지 않도록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죠. 장탕은 그녀의 등장을 비웃으며 죽으러 온 자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고수들이 자기 편이니 대제도 수밍을 구할 수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장탕의 부하들은 지야오의 언데드들과 격돌했고 경노한 장탕은 앞을 막는 자는 누구든 죽으리라 외치며 지야오에게 돌진했습니다. 지야오가 싸우자 장탕의 부하 한 명이 측면을 조심하라 했지만 속임수였죠. 경고는 속임수였고 그녀가 놀라 돌아보자 장탕이 덮쳐왔습니다. 그는 번개 두른 무기를 그녀에게 휘두르며
자신의 행동을 원망치 말라 했습니다. 갇힌 수밍은 공격이 적중하자 공포에 질려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지아오가 쓰러지자 장탕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수밍에게 타인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이제 내가 죽을 차례라고 말했다. 빛나는 푸른 검을 수밍의 가슴에 꽂았습니다. 몸을 숙인 장탕은 마지막 잔인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물을 넘기면 그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밍은 마지막 발악을 보였습니다. 피를 토하며 마법 사슬을 쥔 채 증오에 찬 눈으로 배신자들을 노려봤습니다. 그가 그들을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부르자 끔찍한 붉고 검은 기운이 그의 몸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수단으로 수밍은 자폭기이자 신급 기술인 소멸폭렬을 발동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대재앙과 같은 폭발이 일어나자 앙탕과 렌샤오만은 경악하며 물러났습니다. 폭발 후 전장은 고요했고 치명상을 입은 수밍은 손을 뻗어 지아오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녀 곁으로 기어가 상처 입은 몸을 끌어안고 자신이 늘 실망시켰는데 왜 왔냐며 후회했습니다. 지아오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게 우리의 끝이라면 같이 죽자고 속삭였습니다. 생명이 다해가는 순간 수밍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의 검이 나타나 눈앞에 땅에 박히며 적들을 향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아오의 몸을 꼭 껴안은 채 신살자 수밍은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런샤오만과 장탕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리라 맹세했습니다. 배신자들은 멀리서 혼란스레 지켜봤죠. 그때 장탕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수밍의 필사적인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절대 얻지 못하게 신성 유물을 가지고 죽음의 속을 심연으로 뛰어들 참이었죠. 마지막 맹세를 마친 수밍은 신성 유물이 갖고 싶으면 와서 가져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지아오를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혼돈의 에너지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역지환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침내 생명이 다한 듯 수밍의 손에 힘이 빠졌지만 그때 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심연이 아닌 맑고 푸른 하늘과 익숙한 학교 건물을 어리둥절하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너머의 목소리에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나운서는 바로 현겸 제1학원의 127회 각성식 결과를 알리고 있었죠. 왕치양 학생이 각성에 성공했으나 그의 새 클래스는 비전투 생활 직업인 인챈터였습니다. 어린 학생이 된 수밍은 10대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학교 운이 없다는 다른 이들의 말을 엿들었다. 각성식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자신이 과거로 회귀했음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각성식 날 다시 18이 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서 있는 수밍에게 그날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왕치양을 알아봤습니다. 뚱보라고 불렸던 아이였죠. 왕치양이 전생에서도 인챈터가 된 것을 기억해내자 꿈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다음 차례의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리송양은 이성 전사가 되고 천이는 각성에 실패하며 송민은 전투 마법사로 성장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기억대로 흘러갔습니다. 리송양은 전사로 각성한 것을 자축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천이는 각성에 실패해 실망하며 울었고 그 다음 송민은 전투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기억대로 흘러가자 수밍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환생했음을 깨닫자 그의 얼굴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장탕과 런샤오만에게 배신당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치자 그의 표정은 격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가 하늘의 선물이라 여겨 과거를 다시 쓰고 복수할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중의 탄성에 그의 생각은 중단되었습니다. 무대 위 어린 장탕은 놀라운 보랏빛 아우라에 둘러싸여 각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장탕이 팔성 선천 속성의 희귀, 히든 클래스인 악마 꼭두각시 전사로 각성했다고 흥분하며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명문장 가문의 도련님답게 역시 대단한 각성이라며 흥분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이 말에 수밍은 차갑고 뜨거운 증오심으로 미래의 적을 노려봤다. 진행자가 새 천재를 축하할 때 수밍은 어깨를 톡 침을 느꼈다. 그는 뒤돌아 교복 입은 건강한 지아오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의 멍한 표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벅차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그녀에게 미리 축하를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지아오는 어리둥절해하며 뭘 축하하냐 물었죠. 그의 품에서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쳤다.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별거 아니라며 곧 알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안도하며 그는 다시 만나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진행자가 다음 학생인 지야오를 호명했습니다. 깜짝 놀란 지야오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내 푸른 에너지로 빛나는 거대한 고대 유물 천개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이 닿자 돌에서 거대한 힘이 뿜어져 나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진행자의 놀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지야오가 강력한 칠성 속성의 히든 전투 클래스인 네크로맨서로 각성했음을 알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수밍은 모든 일이 예상대로 흘러간다 생각하며 차분하고 아는 듯한 미소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진행자가 수밍을 불렀고 지야오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수밍 같은 고아에게서 세 번째 히든 클래스가 나올 리 없다며 부정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화면은 배경 설명을 위해 전환됩니다. 이곳은 용이 국가에 속한 아주르 행성, 강력한 각성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수십 년 전 각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18살이 되면 각성자가 되기 위한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현실을 바꾸고 막대한 부를 얻는 힘을 소유하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각성자들은 끊임없이 끝없는 도전에 맞서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며 무시무시한 괴물로 가득한 던전을 탐험해야만 하죠. 천개비를 향해 걸어가며 수밍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아로서 보조금과 장학금으로 살았음을 기억했죠. 첫 각성식 날, 그는 천복을 받았습니다. 장엄한 현상이 나타나 그는 전설적인 신살자 클래스와 함께 아주 희귀한 구성 선천 속성을 각성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무대, 운명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각성 유물을 향해 손을 뻗었고 오늘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보라색과 분홍색 에너지가 폭발하며 하늘의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행자는 이 엄청난 기운이 구성 속성 이상의 천재 탄생을 의미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궁금해했습니다. 지아오와 다른 학생들 모두가 똑같이 경악했습니다. 수밍은 첫 각성 때의 익숙한 룸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 손을 뻗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남달랐습니다. 빛나는 푸른 문양이 그의 가슴에 나타났고 그곳으로부터 그가 죽을 때 지니고 있던 신성유물 도역지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반지가 자신과 함께 과거로 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가 채 이해하기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감각이 몸에 퍼지며 홀로그램 창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알림창에 궁극의 신살자 클래스 시스템이 그와 연결되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스템이 새로운 클래스를 부여하며 각성 성공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전 클래스 대신 그는 검신이라는 훨씬 위대한 신화 클래스를 부여받았습니다. 수밍은 신화 클래스의 존재와 자신이 방금 얻은 새로운 강력한 칭호의 의문을 품으며 그저 경악 속에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밍의 각성에서 터져나온 붉은 기운에 모두 말을 잃었다. 진행자는 저런 현상을 일으키는 클래스에 경악했습니다. 군중 속 학생들은 그 의미를 논했고 비전투 클래스면 수밍은 끝장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장탕은 그 강력한 기운이 생활 클래스일 리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수밍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압박감에 땀을 흘리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밍은 에너지 폭풍 속에서 차분히 황금 패널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각성 클래스가 과거의 신살자와는 다른 검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만지자 스캔이 끝나 수밍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상태창에 나타난 정보에 따르면 클래스는 검신이었고 만물을 승급 및 진화시킬 수 있는 황금 재능 만물 승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밍은 놀랐습니다. 황금 재능이 이전에 각성했던 구성급 전설 클래스보다 더 높은 등급임을 깨달았죠. 자신의 새 힘이 신살자 클래스를 능가할 것을 깨닫자 그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번졌다. 새 능력이 궁금해 스킬 인터페이스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스킬 창에는 진행도가 0이었고 각성된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보였죠. 수밍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홀로그램 패널을 붙잡고 황금 재능에 스킬이 전혀 없다는 것에 속으로 외쳤습니다. 수밍이 정신없는 사이 사람들은 지체되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아나운서는 각성이 끝났는지 물었습니다. 수밍은 스킬 없는 인터페이스를 분노로 응시했습니다. 신급 클래스 각성에도 능력이 전무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그를 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패널에 피드백 수신 및 안내 재개 메시지가 떴습니다. 새로운 안내는 그의 시선을 도역 지환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는 의아해하며 빛나는 반지를 보았고 시스템은 신성 유물을 성공적으로 식별했다고 알렸습니다. 반지가 식별되자마자 시스템 패널이 밝게 빛나더니 수밍이 있던 자리에서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솟아올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강력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아카데미의 교장이기도 한 진행자는 몸을 가노야 했습니다. 천개비 위로 거대한 다색별이 찬란하게 빛나며 나타났고 그 중앙에는 숫자 10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십성 선천 속성 표식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며 수밍이 십성 히든 클래스 검사를 각성했다고 알렸습니다. 군중은 혼란에 빠져 국가 최고 특권층에게만 허락된 하늘이 내린 십성 속성 재능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장탕은 침묵했고 다른 학생은 장탕의 팔성 각성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수밍은 십성 속성을 드러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교장은 웃으며 아카데미의 경사가 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히든 클래스에 더해 이제는 십성 속성의 천선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는 검사 클래스가 최상위 등급은 아니어도 십성 선천 속성을 가졌으니 수밍의 미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인정했죠. 교장은 보상으로 수밍에게 수련 보조 아이템 풀세트를 직접 선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번져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검사가 최하위 클래스라며 재능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원거리와 근접 전투를 모두 훈련해야 하는 어중간한 이도류 클래스이며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에 집중력이 분산되어 전형적인 약체 클래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십성 재능에 그런 형편없는 클래스가 걸렸다니 운도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몇몇은 열심히만 하면 검사도 믿음직한 딜러가 될 수 있고 수밍의 재능이라면 분명 해낼 거라며 그를 옹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이들은 같은 결과에 2배 노력이 들고 초급 던전도 겨우 깰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밍은 그들의 멸시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모두가 자신의 검사 클래스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웅성이는 군중 속 지아오가 수밍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축하했고 수밍도 화답했습니다. 지아오는 십성 재능, 각성은 대단한 일이라며 남들의 헛소리는 무시하라 격려했어요. 그녀는 검사 클래스가 초반에는 약할 수 있지만 그의 재능이라면 문제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밍은 따뜻이 웃으며 감사했고 남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의 과소평가가 자신이 바라던 바라고 덧붙이자 지아오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다음 학생을 부르자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학교 최고 인기녀 렌샤오만이 앞으로 나오자 군중은 환호했다. 장탕이 그녀를 격려했고 지아오는 그녀의 인기를 언급했지만 수밍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수밍은 보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지아오는 각성식이 끝나지 않았다며 당황해 불렀습니다. 수밍은 뒤도 안 보고 흥미없다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가 멀어지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렌샤오만이 자신을 이용하고 무자비하게 배신했던 것을 기억했다. 죽어가며 한 맹세를 기억하며 새 삶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후 수밍은 도시를 거닐며 세상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클래스 외의 시스템에서 완전 은폐 스킬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설 스킬은 장비, 클래스, 다른 스킬 정보를 숨기거나 변경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얻은 내 스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도역지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충격 속에 손을 보며 신성 유물이 자신과 함께 시간 역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밍이 반지를 보자 시스템 창이 다시 빛났다. 신성 유물 로딩 알림 후 반지가 통합되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과거 신살자 클래스의 스킬 일부를 계승했다는 것이죠. 새 클래스는 검신인데 과거 클래스 스킬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그는 충격에 빠져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세한 상태창에 수밍이라는 이름과 레벨 1, 균형 잡힌 기본 능력치가 표시되었습니다. 클래스는 신화급 월드 유니크인 검신으로 재능은 만물 승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킬 목록에는 신살자의 칼날, 완전 은폐, 그림자 걸음, 통찰안 이렇게 4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수밍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무고한 자는 죄가 없으나
보물을 품고 있으면 죄가 된다는 옛말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이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아직 강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성 재능은 숨길 수 없지만 자신의 진짜 신화급 클래스인 검신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잡아 지난 실수를 반복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각성식 다음날 초보자 던전 챌린지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스킬이라면 초보 던전은 문제없다고 확신했죠. 그의 목표는 빠른 레벨업과 좋은 장비였습니다. 그는 던전 최강 보스에게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쓸만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팰리스라는 고층 빌딩의 호화로운 방에선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탕과 런샤오만은 함께 있었죠. 런샤오만은 각성식 직후 이곳으로 데려왔다며 장탕을 놀렸습니다. 짜증이 난 장탕은 각성식 언급을 말라며 수밍이 공을 가로챈 것에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런샤오만은 이미 꿍꿍이가 있었고 수밍이 검술사에 불과해도 그의 각성 속성이 매우 높으니 화를 내지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수밍이 나중에 유용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장탕이 묻자 런샤오만은 교활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탕의 표정은 짜증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런샤오만은 차갑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수밍에게 미끼를 던지면 그가 물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러면 이전처럼 그를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었죠. 계획대로 수밍은 무기 시장이 위치한 거대한 고층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12층에 도착했고 무기 백화점 직원이 그를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초보자 던전 실현을 준비하는 갓 각성한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돈 없어 한탄하는 이들이 괜찮은 무기를 위해 던전에서 고생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수밍의 시선이 특정 진열대 주위 인파에 쏠렸다. 그들은 고레벨 대검 클래스 플레이어가 만들었다는 다이아몬드 등급 무기인 푸른빛 폭군의 서리검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몬스터의 피를 얼릴 수 있다는 그 위력에 감탄했지만 100만 어드벤트 코인이라는 가격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는 사이 수밍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생에 이 무기가 가짜였고 판매상들은 체포될 운명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생각은 한 목소리에 끊겼고 돌아보니 짧은 회색 머리의 말끔한 여성이 경호원 둘과 함께 서 있었다. 여자는 그가 수밍이냐고 물었고 그는 되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강한 그룹의 부사장 강란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밍은 그 명함을 받으며 그녀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강란은 그의 말을 개의치 않고 강한 그룹을 대표하여 오늘 그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밍이 무엇인지 묻자 경호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라 지시했습니다. 사진 속엔 눈이 가려진 채 흰 꽃에 둘러싸여 웃는 어린 소녀가 있었죠. 강란은 그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 강운청이며 그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각성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각성과 십성 재능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힘이면 초보자 던전은 문제없다고 판단했죠. 각성자만 입장 가능하다고 상기시키며 부탁했어요. 그녀는 수밍이 자기 여동생을 지켜 그녀가 시련을 안전히 마치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수밍은 관심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강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동의하면 상점 무기를 마음껏 고르라 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죠. 격분한 그녀는 운 좋은 가난한 학생이 감히 자신을 거절하다니 어이없어 했습니다. 강란이 분을 사귀고 있을 때 수밍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말했죠.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상점에서 가장 비싼 무기를 가리키며 100만 모험 코인짜리 가짜 카린 폭군의 서리 칼날을 갖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란은 그가 자신을 등쳐먹으려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100만 코인짜리 가치가 없다며 일부러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녀는 비난했습니다. 수밍은 그녀가 무기를 고르라 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가 따르지 않으면 거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으니 여동생에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고 전하라는 의미였죠. 놀랍게도 강란의 분노는 사라지고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수밍에게 흥미를 느껴 과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구경꾼들은 강한 그룹 실력자들을 갖고 논학생에 놀라 수군거렸죠. 그들이 떠나자 수밍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렌 샤오만의 메시지였고
내용은 그의 기억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을 좋아했냐고 물으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오늘 밤 교사동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밍은 자신이 갓슬레이어로 각성하지 않았는데도 렌샤오만의 교활한 전술은 여전하다고 냉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던 그는 만나자는 간단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하고 수밍은 다시 무기 찾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한 점원에게 다가가 검석이라 불리는 들쭉날쭉한 돌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점원은 무기석이 실버 등급 무기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은 최하급 무기만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하며 모든 것이 확률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수밍은 그게 바로 자기가 원하던 거라고 말했죠. 그는 곧 쓸모 없어질 실버 등급 무기에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값싼 무기석에 모험을 거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보며 수밍은 자신에게 이건 전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돌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생에서 얻은 또 다른 능력인 통찰의 눈 덕분이었습니다. 시스템 창은 이 스킬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는 자신있게 돌을 하나 골랐습니다. 일반적인 실버 등급 무기는 수백에서 수천 모험 코인에 달했지만 통찰력으로 값싼 돌에서 찾아낸다면 자신 같은 가난한 학생에겐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수밍이 무기석을 들고 앉자 다른 학생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들 중 한 금발 남학생이 막강한 강한 그룹의 제안을 거절한 그를 알아봤죠. 남학생과 친구 둘이 비웃으며 수밍에게 다가왔다. 금발머리 남학생은 그가 하찮은 무기석을 들고 있는 것을 비웃었죠. 대기업의 공짜를 거절하고 하찮은 것에 도박을 하는 수밍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수밍을 바보라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금발 불량배가 양딩, 즉 과거의 후배들을 괴롭히며 재미를 보던 부잣집 망난이었음을 알아봤습니다. 성가신 상황에 수밍은 그들을 놀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양딩에게 돌에서 실버 등급 무기를 뽑을 수 있다면 5천 모험 코인을 걸자고 제안했어요. 잠시 멍하니 침묵하던 양딩과 친구들은 수밍을 바보라 여겨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양딩은 그 돌이 쓰레기일 확률이 99.99%라며 그렇게 돈을 버리고 싶어 안달난 놈은 처음 본다고 비웃었습니다. 수밍은 누가 진정 돈을 낭비하는지 곧 알게 될 거라 답했죠. 양딩은 기꺼이 내기를 받아들였고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수밍은 불량배에게 딴소리 말라며 돌을 바로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딩은 곧 갚을 5천 코인이나 걱정하라며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밍은 통찰의 눈을 발동했어요. 그의 시야가 바뀌자 돌 속에 감춰진 붉게 빛나는 검이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외침과 함께 돌을 깨자 부서진 바위에서 찬란한 붉은 빛이 터져나오며 강력한 검이 튀어나왔습니다. 양딩과 친구들은 수밍이 침착하게 검자루를 잡는 모습을 믿기지 않는 듯 쳐다봤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의 새 무기를 알려주었습니다. 하급 실버 무기인 흑철 진홍 칼날검, 진홍의 흡혈자라는 특수 효과가 붙어있어 몬스터의 피를 흡수해 사용자를 치유할 수 있었죠. 모두가 침묵한 채 수밍은 새 검을 들고 훌륭한 무기라며 감상했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고 결연한 표정으로 오늘 밤 렌샤오만과의 데이트에 이 새 검이 아주 제격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딩과 친구들은 수밍이 돌에서 실버 등급 무기를 뽑아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밍은 검을 들고 이 정도면 괜찮군. 특히 생명력 흡수 능력 덕분에 다음 던전 시험에서 힐러가 필요 없겠어라고 무심하게 말했죠. 시스템 창에서 이 무기가 10% 흡수 효과의 실버 등급 흑철검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양딩이 당황해서 쳐다보자 수밍은 칼끝을 그에게 겨누며 내기는 내기이니 5천 모험 코인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패배한 양딩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뜨며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수밍은 그에게 경솔한 내기는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가게 점원은 자신들의 돌에서 진짜 무기가 나온 게 몇 년 만인지 깨닫고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수밍은 내기 돈으로 칼집을 사려고 카운터로 가서 5천 코인이면 될지 물었습니다. 점원은 당황하며 맞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기 내구도를 50% 줄여주는 금장식 실버 등급 칼집을 샀습니다. 수밍은 검의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가 칼집에 넣은 검을 손에 쥐자 무기 현현이라는 숨겨진 능력을 활성화할 것인지 묻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곤씩 웃으며 이 새 무기를 가지고 등급을 더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을 걷던 수밍은
자신의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검신각성 후 쓸만한 스킬이 전무하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클래스엔 만물승천이라는 강력한 원초 재능이 있었죠. 이 재능은 어떤 아이템이든 품질을 한번 올릴 수 있게 하여 그의 신화급 클래스에 걸맞게 했습니다. 그는 검을 쥐고 힘을 시험했습니다. 만물승천이 활성화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승천은 성공했고 진홍의 흡혈자 효과를 얻었습니다. 검은 강렬한 붉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최종 알림은 상급 실버 등급의 진홍 흑철검으로 새롭게 바뀐 무기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진홍의 흡혈자 능력은 접촉 시 대상의 피를 흡수하도록 강화되었고 몬스터 처치 후 30초간 모든 능력치를 일시적으로 5만큼 올려주는 피해 갈증 스킬을 얻었습니다. 수밍은 업그레이드에 만족했고 준비를 마친 뒤 다음날 초보자 던전은 문제없을 거라 확신하며 숨겨진 무기 현현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날 밤 수밍은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미래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그는 새 검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렌샤오마는 그곳에 있었죠.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더니 늦었다고 장난스레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고 수밍은 말없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칼날을 간신히 피하자 검은 그녀가 서 있던 난간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수밍은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전생의 아픈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죽어가는 지아오를 품에 안고 무심하게 지켜보던 렌샤오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렌샤오만은 당황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방금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그가 좋아한다며 만나자고 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하며 데이트 신청한 게 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왜 그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밍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는 차갑고 능글맞은 미소로 그녀를 응시하며 그녀의 고백이 옳지만 그것은 전생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되짚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고 자신은 외로운 고아였죠. 첫 각성 의식이 끝난 다음 날이 떠올랐습니다. 낙담한 그에게 그녀가 다가와 다정한 미소로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죠. 그날부터 그는 누군가의 애정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문자 고백, 로맨틱한 데이트, 연인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과거는 장탄과의 사진, 즉 그녀의 배신을 상징하는 기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재 수밍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전부 거짓말이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장탄과의 추악한 거래를 전부 알고 있다며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렌샤오마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그의 비난이 모두 거짓이라며 더듬거리며 부인했습니다. 수밍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 여부를 더 잘 알며 우아한 모습은 가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기울여 도끼 어린 목소리로 그녀의 진짜 모습은 허영심 많고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렌샤오마는 평정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멈추고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에게 뭘 아느냐고 소리치며 그를 고아라고 불렀죠. 그녀는 재능이 없었다면 자신에게 말 걸 기회도 없었을 거라며 독설을 뿜었습니다. 자신과 장탕 모두 모욕한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습니다. 수밍은 비웃으며 그녀의 협박을 맞받아쳤습니다. 덤벼들라 했지만 이 일이 그녀의 순수한 대중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지막 조롱에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격분한 그녀는 수밍이 콘크리트에 남긴 검을 집어들어 그에게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자 수밍은 그녀의 행동이 전생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칼이 닿으려는 찰나 붉은 에너지 촉수가 칼날에서 뿜어져 나와 허공에서 멈췄고 렌샤오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밍은 그녀가 배신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진홍의 흡혈자 활성화를 확인시켰습니다. 붉은 에너지 촉수들이 칼날에서 솟아나 렌샤오만을 휘감았고 수밍은 함정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무기로 그녀를 겨냥하자 그녀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촉수가 뻗어나가 그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고통에 찬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얼굴이 망가졌다고 울부짖었죠.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자 수밍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자업자득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가 복수의 시작이라 선언하려던 찰나 그녀가 장탕을 시켜 그를 죽이겠다 소리치며 말을 끊었다. 수밍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을 회수했고 검은 인벤토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가며 방탕에게 가서 준비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관계를 끊는 것이라 선언했고 옥상에서 우는 그녀를 떠나며 칼날이 한때 소중했던 애정까지 잘라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아카데미의 선물이었습니다. 왕 교장님께 온 메시지였고 그의 각성을 축하하고 초보자 던전 준비에 필요한 보상 패키지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패키지에는 강화 알약 1개, 전투 장비 패키지, 그리고 모험 코인 1만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6시 수밍은 교장의 강화 알약을 들었습니다. 그는 관대함에 감사했지만 십성 재능에도 불구하고 약한 검사 클래스로 각성한 데 대한 동정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약을 먹고는 맛없다고 즉시 불평했습니다. 황금빛 아우라에 휩싸여 끔찍한 맛은 잊혔습니다. 시스템 알림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알약은 그에게 체력 플러스 10과 경험치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즉시 레벨 2로 승급시키고 자유 속성 포인트 10개를 얻게 했습니다. 상태창이 갱신되자 새로운 선천 검체 재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재능은 심장에 검을 품고 태어났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제약을 무시하고 어떤 검술 스킬이든 배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수밍은 역시 십성 재능이라며 레벨업만으로도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새 자신감에 차 그는 초보자 던전서 진정한 힘을 보이겠다며 씩 웃었죠. 그는 현 경제1 아카데미의 초보자 던전 구역에 도착했고 학생들과 포털로 북적이는 광장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다가와 전에는 그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간절히 팀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십성 재능과 교장의 선물에 던전이 쉬울 거라 칭찬했습니다. 검사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며 나섰지만 그의 덕으로 높은 점수를 얻으려는 속셈이었죠. 수밍은 전날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의 위선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팀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아오가 깜짝 놀라 달려와 언제 팀을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팀을 제안하려고 일찍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밍은 당황하여 해명하려 했죠. 그는 목표가 일반 보상이 아니며 그녀가 다칠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속삭였습니다. 혼자 던전에 도전할 작정이었죠. 지아오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자신감 넘치는 푸른머리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상재능 악마 사냥꾼 엔저라 소개하며 수밍을 자기 팀으로 공식 초대했습니다. 수밍은 전생에 엔저를 알아보고 주저없이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엔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지아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밍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미 자신과 한 팀이니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선언했죠. 엔저 등 다른 학생들은 사과 후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수밍은 지아오를 보며 참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아오와 함께 선 수밍은 시계를 흘끗 봐 던전 시작 시간이 다가옴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거대한 푸른 포털이 활짝 열리며 제127회 초보자 던전 챌린지 시작을 알리는 음성이 정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포털에서 왕 교장님의 홀로그램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늦잠을 사과하며 막 잠에서 깬 듯했습니다. 그는 하루 시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사전 등록되었고 던전 내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그는 생존 확률을 높이고 하루 안에 도전을 완료하려면 팀을 구성하라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교장이 말할 때 지아오는 수밍을 보았으나 그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모두가 반응하기도 전에 왕 교장은 던전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한 인물이 다른 학생들을 지나쳐 포털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누군가 이미 들어갔다고 외쳤고 그 혼자 던전에 들어간 사람이 십성 재능의 수밍임을 곧 알아챘습니다. 던전에 들어선 수밍은 향수에 젖었습니다. 첫 생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초보자들을 환영하며 던전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며 나가려면 일반 보스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보상을 위해 더 어려운 방법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수밍은 이번 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도전을 선택, 던전의 최종 히든 보스를 처치하겠다고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시스템상 F등급 구역인 성난 헤일의 숲으로 달빛이 비치는 무성한 정글이었습니다. 그는 초보자 던전의 지도가 매년 달라져 과거에 알던 장소와는 다른 곳임을 즉시 인지했습니다. 또한 도전자들의 시작 지점이 무작위여서 이동 경로를 즉석에서 짜야 했습니다. 마주칠 몬스터도 달라진다는 의미였고 이는 예측 불가능성을 더했습니다. 수밍이 탐험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곧 강력한 적과 맞닥뜨렸습니다. 포효하는 불꽃머리와 위협적인 조각된 얼굴을 지닌 거대한 지각 있는 나무 몬스터였죠. 과거 경험상 이 몬스터는 움직이지 못해도 덩굴로 대상을 불뿜는 입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의 목표는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히든 보스에 집중했기에 그는 까다로운 적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홀로그램 지도를 보며 경로를 짰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든 이유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지형을 정찰하고 히든 보스 소환에 필요한 아이템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도는 매년 바뀌지만 보스전을 발동시키는 기본 전략은 동일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더 많은 학생들이 오기 전에 필요한 아이템을 빠르게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계획을 마친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겨 빽빽한 숲속을 질주했습니다. 얼마 후 오전 7시 30분 다른 학생 그룹이 던전에 진입했습니다. 하늘색 머리 소녀와 두 남성 팀원이 조용한 공터를 살폈습니다. 주변에 다른 도전자가 없으니 이 지역은 안전하다고 판단했죠. 소녀가 나무 소리에 팀원에게 알리자 그들의 안도감은 깨졌습니다. 그들이 막 고개를 들자 다른 학생이 덤불을 뚫고 추락했어요. 망치든 소년이 비명 지르며 그들 곁에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팀은 추격의 원인이 붉은 눈의 거대한 괴물 쥐 2마리라는 것을 알자 충격에 빠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굶주린 쥐들을 알아본 학생들은 용기를 잃고 공황 상태에 빠져 뿔뿔이 흩어져 살기 위해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다시 광장, 실현의 위험성이 명백해졌습니다. 오전 7시 31분 포털 위에 실시간 보고가 뜨며 도전자 3명이 피해 굶주린 쥐들에게 잡아먹혔다고 알렸습니다. 가장 강한 사망자는 육성 재능 리 다베모였습니다. 아직 팀을 꾸리고 있던 지아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육성 재능의 학생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 안에 있는 이들이 도움이 절실하다며 모두에게 팀 구성을 서두르라고 다급히 외쳤습니다. 한편 성난 헤일, 수반의 상황은 몹시 암울했습니다. 쫓기던 푸른 머리 소녀는 홀로 부상당한 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팀원들과 헤어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던 순간 새로운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나무 위 거대한 유인원 몬스터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생명체는 땅에 떨어져 붉은 눈으로 그녀를 악의적으로 노려봤습니다. 두려움에 마비된 소녀는 거대 야수가 달려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붉은 섬광이 그녀 곁을 스쳤고 수밍이 눈부신 속도로 홀련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검은 칼이 유인원 괴물을 칠 때 번뜩였습니다. 초보자 던전은 예상보다 더 치명적이었죠. 갓 각성한 이들은 공포에 질려 속수무책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학생은 시작부터 5레벨 엘리트 몬스터인 피해 굶주린 갈색 곰과 마주치자 자신의 운을 한탄했습니다. 그의 한탄은 야수에게 꿰뚫리자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혼란은 한 곳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숲의 다른 학생들은 2레벨 늪 사냥꾼, 3레벨 추적 사냥개 같은 괴물들에 쫓겨 많은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통신 채널에는 도움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텔레포트 지점이 몬스터 떼에 포위되어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보고였지만 지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 지아오는 팀원들의 싸늘한 시신에 둘러싸여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공포에 잠긴 그녀는 팀원들의 숨으라는 말을 떠올리며 풀밭에 쓰러져 떨었습니다. 실현이 시작된 지 고작 30분. 난이도가 너무 높아 과연 신입생 중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편 숲속 하늘색 머리 소녀는 거대 유인원 몬스터에게 몰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수가 그녀에게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날렵한 검격의 폭풍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밍이 잔상처럼 나타나 겁에 질린 소녀를 뛰어넘어 그녀와 야수 사이에 우아하게 착지했습니다. 소녀는 그가 단칼에 괴물을 해치운 엄청난 강자라고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움에 그를 알아보고 유명한 십성재능의 소유자 수밍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수밍은 미소 지으며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몬스터가 아직 죽지 않았다며 2번은 구해줄 수 없을 거라고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몬스터가 살아있단 말에 소녀는 충격받아 돌아섰고 등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지원군을 부르겠다 했고 수밍에게 버티라 외친 뒤 도망쳤습니다. 야수와 홀로 남은 수밍은 침착히 통찰에 눈을 켰다. 시스템 패널에는 몬스터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3레벨에 변이된 유인원 왕으로 힘과 체력은 높았으나 민첩성은 아주 낮았죠. 수밍은 변이된 몬스터임을 깨닫고
실버 등급 무기에 맞고도 살아남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변이된 유인원 왕이 회복하여 공중으로 솟구쳐 거대한 주먹을 내리찍었지만 수밍은 그 공격을 쉽게 피했습니다. 몬스터의 속도가 괜찮다며 씩 웃고는 대결을 결심했습니다. 전생의 스킬들을 떠올린 그는 은신 심볼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창에는 이 스킬이 속도를 50% 증가시키는 가속 기술이며 발동 중에는 모든 공격에 면역이 되고 타겟팅이 불가능하지만 체력 소모가 크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눈부신 청록색 에너지가 수밍을 감쌌습니다. 그는 순간 사라져 혼란스러워하는 유인원 왕의 뒤에 나타나 뒤에 있다고 도발했습니다. 괴물이 포효하며 돌아서 공격했지만 수밍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균형 잃고 무방비 상태된 야수를 내려다보며 수밍은 너무 지루하고 일방적인 대결이라며 끝을 냅니다. 변이된 유인원 왕은 충격 속에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는 수밍의 실루엣이 공포에 질린 눈에 비쳤죠. 장난은 끝이라 선언한 수밍은 몬스터를 두 동강 낸 파괴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몬스터가 데이터로 사라지자 전리품 창이 떴습니다. 그는 하급 브론즈 단일 참격 스크롤을 얻었습니다. 적의 잔해 위에 선 그는 스킬 등급은 낮아도 초보자 던전에선 괜찮은 수확이라 여겼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황금빛이 그를 감쌌고 거대한 첫 피칭호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던전 전체에 공지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레벨 검술 마스터가 헤일의 숲에서 첫 처치를 성공하여 첫 피칭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던전 곳곳의 학생들은 알림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상으로 모든 플레이어는 작은 회복 물약을 받았습니다. 부상당한 소녀는 손에 포션을 쥐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생들은 신비로운 검술사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십성 재능 수밍이라 짐작했습니다. 다른 검술사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업적 덕분에 던전 클리어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편 수밍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공개 칭호 시스템을 완전히 잊고 있었기에 자신의 실력이 노출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는 더 조심하기로 다짐하며 앞으로의 성과는 완전 은폐 스킬로 숨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몬스터를 잡은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에 그는 놀랐습니다. 숲속 깊이 달리던 그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수풀에서 3레벨 흉포한 늑대들 무리가 섬뜩한 녹색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나타났습니다. 수밍은 늑대가 레벨업의 최적임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검 기술을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미 고유 재능인 만물승천으로 유인원에게서 얻은 브론즈 스킬 스크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시스템이 스킬을 승화시켜 새롭고 강력한 능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하급 실버 등급의 발도참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이 기술은 검을 칼집에 넣은 후 정신을 모아 한 번의 움직임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흉포한 늑대들이 울부짖자 수밍은 새로운 힘을 해방했습니다.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푸른 기운이 돌진하는 무리를 덮쳤습니다.